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주 무시되는 장기, 신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만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을 관리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기관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신장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4,500만 명이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약 240만 명이 신장 질환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13%가 만성신장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신장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장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습니다. 소변 거품, 피로, 부종, 혈압 상승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신장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질환이 있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의 정보는 신장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지침과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상황은 다르므로 구체적인 치료나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장 건강의 3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 개선 방법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요소, 혈압과 혈당 관리.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혈압과 신장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신장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신장은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여과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네프론 안에는 사구체라는 혈관 뭉치가 있는데 여기서 혈액이 여과되어 노폐물이 분리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혈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신장의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특히 사구체 내의 세밀한 혈관들이 가장 먼저 손상을 입습니다. 이를 고혈압성 신장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신장질환의 약 25%가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신장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높은 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혈관과 여과 기관들이 손상됩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장질환 환자의 약 3,040%가 당뇨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야 할까요? 혈압 관리 방법. 첫째,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300mg 소금 약 6지 이하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890mg로 권장량의 1.7배에 달합니다. 나트륨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신장학회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를 1000mg 줄일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약 5.4mmHg 감소했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주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중등 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약 57mmHg 낮춥니다. 이는 약물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립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운동 등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약물 치료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혈압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ACE 억제제나 앙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 같은 약물들은 신장을 보호하는 추가적인 효과까지 있습니다. 혈당 관리 방법. 첫째,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통곡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곡물에 있는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천천히 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쉽게 만듭니다. 셋째,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체중의 510% 감량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의미 있는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혈당을 검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은 상당히 보존됩니다.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 중 혈압을 목표 범위 내에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3. 두 번째 요소 올바른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셔야 신장이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신장과 수분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물론 적절한 수분 섭취는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이 마시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 신장은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산이나 칼슘 같은 물질들이 결정화되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신석증 콩팥돌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신석증 환자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예방법이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또한 적절한 수분 섭취는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충분히 소변을 배출하면 감염 원인 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잔 약 2리터이라는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여성 하루 약 2.7리터, 성인 남성 하루 약 3.7리터. 하지만 이는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도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약 20%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므로 음료로 마셔야 하는 양은 더 적습니다. 더 실용적인 기준은 소변의 색깔입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섭취가 적절한 것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면 더 마셔야 하고 무색이면 너무 많이 마신 것입니다. 수분 섭취할 때 주의사항. 첫째,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심한 운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셋째, 음료 종류도 중요합니다. 단 음료수나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4. 세 번째 요소 신장 건강을 돕는 과일과 식품. 이제 신장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요한 점은 이 과일들이 신장 질환을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신장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신장 건강에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첫째,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신장세포의 손상을 줄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이라는 해로운 분자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둘째, 블루베리는 칼륨과 인의 함량이 낮아 신장 질환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진행되면 칼륨과 인을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많은 과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이러한 제약이 적습니다. 셋째,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신장 보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간접적으로 신장 건강을 지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 손상을 줄이는 것을 실험실에서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과일 석류. 석류도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신장 질환은 종종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세포가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이 더 많은 세포 손상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석류의 항염증 성분은 이러한 악순환을 중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석류는 혈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 관리는 신장 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석류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혈액순환은 신장이 효율적으로 역과 작용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란의 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석류 주스를 8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어지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한 과일입니다. 신장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사과의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신장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것이 왜 신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장 건강과 신장 건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신장에 유해한 요독성 물질의 생성을 줄입니다. 나쁜 장내 환경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는 칼륨과 인 함량이 중간 정도여서 신장 질환의 초기 단계에는 적절한 선택입니다. 다만 질환이 진행되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사과는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은 혈당 지수 GI를 낮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많은 대규모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사과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신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일 섭취 시 주의사항.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제한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칼륨 관리입니다. 많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필요하지만 신장 질환이 진행되면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당 함량입니다. 과일은 천연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장 질환 단계에 따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남아있으면 대부분의 과일을 섭취할 수 있지만 기능이 더 저하되면 의사의 식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종합적인 식단 접근. 과일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 원칙들이 있습니다. 신장 친화적 식단의 기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 염분 제한하기.
가공식품 최소화하기, 신선한 전체 식품 선택하기,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선택하기. 이러한 식단 원칙들과 함께 블루베리, 석류, 사과 같은 신장, 친화적 과일을 섭취하면 신장 질환 예방과 기존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마무리 신장 건강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신장 건강 관리의 3가지 핵심 요소는 혈압과 혈당 관리,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신장 친화적인 식품 선택입니다. 이 3가지는 마법 같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입증된 당신의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신장 질환은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오늘 소금을 조금 덜 넣기, 30분 산책하기, 물을 한 잔 마시기,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기.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장 건강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환의 진행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일관된 노력이 있다면 신장 기능을 현재 수준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첫째,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만이 조기 발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1년에 최소 12회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사와의 상담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각 개인의 상황은 다릅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변화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작은 습관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신장 질환을 가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영양사, 그리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 체크리스트. 당신의 신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확인해 보세요. 혈압이 정상 범위일만 2080mmHg 미만인가? 혈당 수치가 건강한 범위인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있는가? 염분 섭취를 줄이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있는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가? 의사의 처방을 성실히 따르고 있는가? 이 모든 항목에 체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신장 건강을 위해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오랫동안 아무 증상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당신의 신장은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에 보답하는 방법은 건강한 선택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을 잊지 마세요. 혈압 관리, 혈당 관리, 적절한 수분 섭취, 신장 친화적 식품 선택. 이것이 신장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장 건강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신장,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신장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의료 정보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